나이가 들면 아픈 게 당연하다 생각하며 매일 통증을 참고 계신가요? 약과 주사로도 해결되지 않던 관절 통증, 이제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밤에 딱 3분만 특정 부위를 부드럽게 문지르세요. 거짓말처럼 3일 만에 허리 무릎 관절 통증이 확실히 줄어드는 것을 몸소 느끼게 되실 겁니다. 만약 이 방법을 알지 못한다면 앞으로도 매일 아침 통증에 시달리며 약에 의존하는 생활을 계속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이 간단한 방법으로 통증에서 벗어나 활기찬 노년을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통증에 대한 생각이 180도 바뀔 거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바로 이 세 군데를 매일 밤 딱 3분만 문질러 주는 겁니다. 도대체 어떤 부위이길래 제가 이렇게까지 확신하냐고요? 제 수많은 환자분들을 치료하며 직접 확인한 효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운동하거나 치료받으라는 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60대, 70대, 80대 환자분들이 기적 같은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대전의 78세 이순희 님은 15년 넘게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집 근처 공원 한 바퀴도 돌지 못할 정도였죠. 이 이순희 님이 병원에 처음 오셨을 때 무릎 관절염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약물 치료와 물리 치료를 병행했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제가 오늘 알려드릴 3가지 비밀 포인트 마사지법을 알려드렸고, 이순희 님은 매일 밤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놀랍게도 2달 만에 이순희 님은 지팡이 없이도 30분 산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릴 3가지 포인트는 특히 노년기에 흔히 겪는 허리 무릎 관절 통증에 효과적입니다. 우리 몸에는 통증을 완화하는 비밀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포인트들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염증을 감소시켜 통증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지금부터 허리 무릎 관절 통증을 해결하는 핵심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밀 포인트는 바로 허벅지 앞쪽입니다. 여러분 허리가 아프다고 허리만 주무르고 무릎이 아프다고 무릎만 문지르면 사실 큰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우리 몸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에 사는 70세 이영호 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영호 님은 오래전부터 50견 증상으로 고생해 왔습니다. 컴퓨터 앞에서 오래 앉아 일하다 보니 팔을 들 때마다 머리를 감을 때마다 심하게 아팠고 밤에도 어깨가 욱신거려 잠을 설치기 일쑤였습니다. 게다가 어깨 통증 때문에 몸을 구부정하게 쓰다 보니 허리와 무릎까지 함께 아프기 시작했어요. 이 이영호 님은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약물 치료를 받아왔지만 효과는 잠깐이었습니다. 그러다 주변의 지인을 통해 저를 알게 되었고 우연히 제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저는 이영호 님의 어깨와 허리 무릎 통증을 모두 살펴보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어깨가 아프다고 어깨만 주무르면 별로 좋아지지 않아요. 몸은 모두 연결되어 있거든요. 오히려 허벅지 앞쪽 이 부분을 문질러주면 자세가 바로 잡히면서 어깨, 허리 무릎 통증이 함께 좋아질 수 있어요. 이영호 님은 처음에 허벅지를 문지르는 것이 어깨와 허리 무릎 아픈 것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하고 의아하게 생각했지만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니 한번 해보자는 생각으로 시작하셨어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허벅지 앞쪽을 3분 정도 손가락으로 꼭 눌러가며 문질렀습니다. 처음에는 별 변화가 없었는데 일주일쯤 지나니까 팔을 들 때 확실히 통증이 줄더라고요. 그리고 1달 정도 지났을까? 정말 기적같이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팔만 들어도 뚝 소리가 나고 많이 아팠는데 이제는 확실히 어깨가 편안해졌습니다. 게다가 허리와 무릎 통증도 함께 좋아져서 정말 놀랐어요. 여러분 허벅지 앞쪽의 이 부분에 근육이 뭉치면 허리와 골반이 앞으로 기울고 무릎이 뒤로 꺾여서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허벅지 앞쪽 정확히 이 부분을 문지르면 뭉친 근육이 풀립니다. 그럼 골반과 무릎이 정상 위치로 돌아가 허리, 무릎, 어깨까지 모두 편안해질 수 있답니다. 이 부분을 대퇴사두근이라고 부르는데 실제로 물리치료 임상에서도 허벅지 앞쪽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면 무릎 앞 통증이 줄어들고 허리의 과도한 부담도 완화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문지르는지 지금부터 방법을 쉽게 알려드릴게요. 먼저 의자에 앉으세요.
그리고 배와 다리가 만나는 앞쪽 부분을 만져보세요. 거기에 딱딱한 뼈가 만져질 거예요. 그게 골반뼈예요. 그 골반뼈에서 무릎까지 손가락으로 쭉 내려가 보세요. 그리고 골반에서 무릎으로 가는 길에 3분의 1 지점 정도의 손을 올려놓으세요. 바로 그곳이 우리가 마사지할 부위예요. 이제 엄지손가락으로 그 부위를 꾹 눌러주세요. 너무 세게 말고 약간 아픈 듯 시원한 느낌이 들 정도로요. 그리고 좌우로 천천히 문질러 주세요. 딱딱하게 뭉친 근육이 풀리는 느낌이 들 거예요. 한쪽 다리는 1분 정도 해주고 다른 쪽 다리도 1분 정도 같은 방법으로 해주세요. 마사지 할 때는 숨을 편하게 쉬면서 하세요. 이렇게 허벅지 앞쪽을 마사지하면 뭐가 좋을까요? 뭉친 근육이 풀리면서 휘어졌던 허리와 무릎이 제자리를 찾아가요. 그러면 허리 통증과 무릎 통증이 많이 좋아진답니다. 이 근육을 다관절 근육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한 근육이 허리와 무릎 두 곳에 모두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죠. 처음에 누르면 약간 뻐근한 통증이 느껴질 수 있지만 계속 문지르다 보면 점차 근육이 풀리면서 통증이 줄어들 겁니다. 너무 세게 누르기보다는 약간 시원한 정도의 압력으로 눌러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한번 해보시고 매일 밤 3분 일주일만 문질러 보세요. 무릎 허리 통증이 정말 확실히 줄어든 걸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두 번째 비밀 포인트는 바로 발바닥입니다. 발바닥을 매일 자극하면 전신 관절 통증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서울에 사는 68세 박신영님은 50대 초반부터 허리 디스크로 정말 힘든 나날을 보내셨습니다. 10분만 서 있어도 허리에서 엉덩이까지 전기가 내리치듯 저린 통증이 이어졌고 식당 일을 하면서도 매일 수입보다는 오늘은 허리가 얼마나 아플까 걱정이 더 컸습니다. 주사도 맞고 물리치료도 받고 찜질과 한방침 치료까지 안 해본 게 없었지만 효과는 잠깐뿐이었습니다. 결국 지팡이 없이는 걷기도 힘든 상태가 되었습니다. 가족들은 차라리 수술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지만 주변에서 수술 후에도 다시 아프더라는 말을 들은 박신영님은 결정을 내리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중 허리 상태가 더 나빠져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박신영님은 허리를 거의 펼 수 없을 정도로 통증이 심해 고개를 숙인 채 겨우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저는 MRI 등 검사를 확인한 후 무조건 수술보다는 발바닥을 꾸준히 문질러주는 방법을 먼저 시도해 보자고 권했어요. 박신영님은 허리가 아픈데 왜 발바닥을 문지르냐고 의아해 하셨죠? 저는 발바닥에는 온몸 신경과 연결된 반사구가 많아서 허리 통증 완화에 놀라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라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날부터 박신영님은 하루 두세 번 편안히 앉아서 발바닥을 마사지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발바닥 가운데 움푹 들어간 부분과 뒤꿈치 근처를 집중적으로 문질렀습니다. 놀랍게도 겨우 사흘 후 아침에 일어났을 때 허리를 펴는 동작이 한결 편해진 것을 느끼셨다고 해요. 남편도 걸음걸이가 훨씬 편해졌네라며 칭찬해 주셨고 일주일 후 병원에 다시 오셨을 때는 지팡이를 거의 안 쓰게 됐어요 라며 화사하게 웃으셨습니다. 저는 모든 분이 이렇게 빨리 좋아지는 건 아니지만 발바닥 마사지로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걷는 자세가 교정되는 효과가 박신영님에게 특히 잘 맞았나 봐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박신영님은 복부 근육 강화하는 간단한 스트레칭도 함께 하면서 허리 통증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고 계세요. 얼마나 효과가 지속될지 모르지만 수술 걱정 없이 통증이 줄어든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해요 라며 주변 아픈 분들에게도 이 방법을 적극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발바닥을 잘 마사지하면 무릎, 허리, 고관절 등 여러 관절 통증이 함께 좋아질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발에는 족, 태양, 방광경 등 여러 경락의 시작점과 중요한 경혈들이 몰려 있어 예로부터 발을 자극하면 온몸이 좋아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지압 효과가 있는 신발도 많이 나오고 있죠. 실제로 발바닥을 자극하면 우리 몸에서 기분을 좋게 하고 통증을 줄여주는 엔도르핀이라는 물질이 나오게 됩니다. 이 물질은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천연 진통제와 같은 역할을 한답니다. 의학 연구에서도 무릎 관절염이 있는 어르신들에게 발바닥 마사지를 제공해 드렸더니 관절 통증이 크게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또 수술 후 발 마사지를 받은 환자들은 통증도 덜 느끼고 진통제도 적게 사용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만큼 발 마사지의 통증 완화 효과는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사실입니다. 그럼 발바닥을 어떻게 자극하면 될까요? 먼저 편안한 자세를 취하세요. 의자에 앉아서 한쪽 발을 반대쪽 무릎 위에 올리거나 바닥에 앉아 다리를 굽혀 손이 발바닥에 닿도록 하세요. 허리가 불편하시면 등받이에 기대어 한 발씩 차례로 하셔도 됩니다. 이제 엄지손가락으로 발바닥 전체를 골고루 눌러주세요. 특히 발바닥 가운데 부분이 중요한데요. 여기를 동그라미 그리듯이 부드럽게 문질러 주면 좋습니다. 발바닥 가운데 움푹 들어간 부분, 우리가 아치라고 부르는 이 부분을 꾹꾹 누르시면 시원한 느낌이 드실 거예요. 너무 아프시면 조금 더 부드럽게 해주세요. 그 다음으로는 발 뒤꿈치부터 발가락 밑까지 구석구석 다 마사지해 주는 게 중요해요. 특히 누를 때 아픈 부위가 있으시면 그곳이 몸의 어딘가와 연결되어 있을 수 있거든요. 세 번째 비밀 포인트는 바로 무릎 뒤 오금입니다. 무릎 뒤 오금은 생각보다 매우 중요한 부위입니다. 많은 분이 무릎이 아프면 앞쪽만 살피기 바쁜데요. 무릎 뒤쪽은 우리 몸의 중요한 신경과 혈관, 림프절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이곳이 뭉치거나 막히면 무릎 앞쪽 통증뿐 아니라 다리 전체의 순환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어르신들 중에 종아리가 늘 붓고 저리거나 발이 시리다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대부분 무릎 뒤 오금이 뭉쳐서 순환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릎 뒤 오금 마사지를 통해 뭉친 근육을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면 다리 전체의 피로감이 줄고 통증도 함께 완화됩니다. 이곳은 다리의 움직임을 원활하게 하는 중요한 관문과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제 진료실에서 이 부분을 알려드렸던 70대 김복순 할머니는 늘 다리가 무겁고 시려 병원에 자주 오셨어요. 특별한 질병은 없는데 늘 피곤하고 다리 통증을 호소하셨죠? 제가 무릎 뒤 오금 마사지법을 알려드렸더니 놀랍게도 며칠 만에 다리가 훨씬 가벼워지고 통증도 많이 줄었다며 기뻐하셨어요. 밤에 잠도 더 잘 오시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개운하다고 하셨습니다. 마치 마법처럼 다리 전체가 새롭게 태어난 것 같다고 표현하셨어요. 이처럼 무릎 뒤 오금은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중요한 통증 완화 포인트입니다. 그럼 무릎 뒤 오금은 어떻게 마사지하면 될까요? 먼저 의자에 앉아 편안하게 다리를 펴거나 바닥에 앉아 한쪽 다리를 살짝 구부려 무릎 뒤쪽이 보이게 합니다. 손가락 끝으로 무릎 뒤쪽 오금 부위를 지그시 눌러줍니다. 정확히는 오금 중앙 움푹 들어간 부분을 말합니다. 이곳을 엄지손가락으로 꾹 누른 상태에서 작은 원을 그리듯이 부드럽게 문질러 주세요. 너무 세게 하지 마시고 시원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지압합니다. 좌우 번갈아 가면서 각 1분 정도 해주세요. 이곳을 마사지할 때 통증이 느껴질 수 있는데 그것은 뭉친 근육이나 혈액순환이 좋지 않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꾸준히 마사지하면 점점 통증이 줄고 시원해질 겁니다. 무릎 뒤 오금 마사지는 다리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근육 이완을 돕습니다. 또한 무릎 통증 감소와 다리 부종 완화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잠들기 전에 해주시면 뭉친 근육을 풀고 숙면을 취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비밀 포인트를 알아보았는데요. 마사지를 마친 후에는 일어서서 몸의 변화를 느껴보고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주면 좋습니다. 물 한 잔 마시면 몸속 노폐물이 잘 배출되어 더욱 효과적이에요.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마사지 방법과 함께 이 세 가지도 같이 해주시면 효과를 더 확실하게 느끼실 겁니다. 첫 번째, 아침에 일어나셔서 간단한 스트레칭을 5분 내외로 해주시고 하루 10분 정도라도 가벼운 걷기 운동을 해주시면 관절 건강에 더욱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자기 전에는 따뜻한 물로 목욕을 해주시면 근육이 풀리고 잠도 더 잘 오실 겁니다. 세 번째, 식사하실 때는 염증을 악화시키는 짠 음식이나 가공식품은 되도록 줄이시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많이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저도 40년 가까이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는데 나이가 많다고 포기하지 않고 작은 습관부터 하나씩 바꿔가는 분들이 결국 건강을 되찾으시더군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은 하루 3분만 투자하면 통증을 크게 줄일 수 있는 놀라운 방법들입니다.
허벅지 앞쪽 발바닥 무릎 뒤 오금 이렇게 매일 꾸준히 문질러 보세요. 처음에는 효과가 없는 것 같아도 일주일, 2주일 지나면서 분명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관절 건강과 활기찬 일상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건강한 노년은 갑자기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의 작은 노력들이 모여 만들어진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안전 및 경고 사항. 이 라디오북에서 제시하는 내용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와 마사지 방법입니다. 만약 심각한 통증이나 기존 질환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의사나 전문가와 상담하신 후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특히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를 복용하시는 분이나 비타민 K 섭취 패턴에 민감한 분들, 신장 질환으로 칼륨이나 수분 조절이 필요한 분들은 새로운 식단이나 생활 습관 변경 전에 반드시 전문 의료인과 상의해 주세요. 현재 복용 중인 약물을 의사의 지시 없이 임의로 중단하거나 변경하지 마세요. 어떤 방법을 시도하시든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조심스럽게 시작하시고 만약 통증이 심해지거나 다른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중단하고 병원에 방문하세요. 건강정보를 맹신하여 특정 치료를 대체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에 의존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 라디오북은 치료 목적이 아닌 생활 속 건강관리를 돕기 위한 정보 제공에 있습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특히 60대 이상 부모님이나 친지분들께 꼭 보여주세요. 이 영상 하나가 온 가족의 안전을 지켜줄 거예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나이가 들면 아픈 게 당연하다 생각하며 매일 통증을 참고 계신가요? 약과 주사로도 해결되지 않던 관절 통증. 이제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밤에 딱 3분만 특정 부위를 부드럽게 문지르세요. 거짓말처럼 3일 만에 허리 무릎 관절 통증이 확실히 줄어드는 것을 몸소 느끼게 되실 겁니다. 만약 이 방법을 알지 못한다면 앞으로도 매일 아침 통증에 시달리며 약에 의존하는 생활을 계속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이 간단한 방법으로 통증에서 벗어나 활기찬 노년을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통증에 대한 생각이 180도 바뀔 거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바로 이 세 군데를 매일 밤 딱 3분만 문질러 주는 겁니다. 도대체 어떤 부위이길래 제가 이렇게까지 확신하냐고요? 제 수많은 환자분들을 치료하며 직접 확인한 효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운동하거나 치료받으라는 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60대, 70대, 80대 환자분들이 기적 같은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대전의 78세 이순희 님은 15년 넘게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집 근처 공원 한 바퀴도 돌지 못할 정도였죠. 이 이순희 님이 병원에 처음 오셨을 때 무릎 관절염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약물 치료와 물리치료를 병행했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제가 오늘 알려드릴 3가지 비밀 포인트 마사지법을 알려드렸고 이순희 님은 매일 밤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놀랍게도 2달 만에 이순희 님은 지팡이 없이도 30분 산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릴 3가지 포인트는 특히 노년기에 흔히 겪는 허리 무릎 관절 통증에 효과적입니다. 우리 몸에는 통증을 완화하는 비밀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포인트들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염증을 감소시켜 통증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지금부터 허리 무릎 관절 통증을 해결하는 핵심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밀 포인트는 바로 허벅지 앞쪽입니다. 여러분 허리가 아프다고 허리만 주무르고 무릎이 아프다고 무릎만 문지르면 사실 큰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우리 몸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에 사는 70세 이영호 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영호 님은 오래전부터 오십견 증상으로 고생해 왔습니다. 컴퓨터 앞에서 오래 앉아 일하다 보니 팔을 들 때마다 머리를 감을 때마다 심하게 아팠고 밤에도 어깨가 욱신거려 잠을 설치기 일쑤였습니다. 게다가 어깨 통증 때문에 몸을 구부정하게 쓰다 보니 허리와 무릎까지 함께 아프기 시작했어요. 이 이영호님은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약물 치료를 받아왔지만 효과는 잠깐이었습니다. 그러다 주변의 지인을 통해 저를 알게 되었고 우연히 제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저는 이영호님의 어깨와 허리 무릎 통증을 모두 살펴보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어깨가 아프다고 어깨만 주무르면 별로 좋아지지 않아요. 몸은 모두 연결되어 있거든요. 오히려 허벅지 앞쪽 이 부분을 문질러주면 자세가 바로 잡히면서 어깨, 허리 무릎 통증이 함께 좋아질 수 있어요. 이영호님은 처음에 허벅지를 문지르는 것이 어깨와 허리 무릎 아픈 것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하고 의아하게 생각했지만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니 한번 해보자는 생각으로 시작하셨어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허벅지 앞쪽을 3분 정도 손가락으로 꼭 눌러가며 문질렀습니다. 처음에는 별 변화가 없었는데 일주일쯤 지나니까 팔을 들 때 확실히 통증이 줄더라고요. 그리고 한 달 정도 지났을까? 정말 기적같이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팔만 들어도 뚝 소리가 나고 많이 아팠는데 이제는 확실히 어깨가 편안해졌습니다. 게다가 허리와 무릎 통증도 함께 좋아져서 정말 놀랐어요. 여러분 허벅지 앞쪽에 이 부분에 근육이 뭉치면 허리와 골반이 앞으로 기울고 무릎이 뒤로 꺾여서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허벅지 앞쪽 정확히 이 부분을 문지르면 뭉친 근육이 풀립니다. 그럼 골반과 무릎이 정상 위치로 돌아가 허리, 무릎, 어깨까지 모두 편안해질 수 있답니다. 이 부분을 대퇴사두근이라고 부르는데 실제로 물리치료 임상에서도 허벅지 앞쪽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면 무릎 앞 통증이 줄어들고 허리의 과도한 부담도 완화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문지르는지 지금부터 방법을 쉽게 알려드릴게요. 먼저 의자에 앉으세요. 그리고 배와 다리가 만나는 앞쪽 부분을 만져보세요. 거기에 딱딱한 뼈가 만져질 거예요. 그게 골반뼈예요. 그 골반뼈에서 무릎까지 손가락으로 쭉 내려가 보세요. 그리고 골반에서 무릎으로 가는 길에 3분의 1 지점 정도의 손을 올려놓으세요. 바로 그곳이 우리가 마사지할 부위예요. 이제 엄지손가락으로 그 부위를 꾹 눌러주세요. 너무 세게 말고 약간 아픈 듯 시원한 느낌이 들 정도로요. 그리고 좌우로 천천히 문질러 주세요. 딱딱하게 뭉친 근육이 풀리는 느낌이 들 거예요. 한쪽 다리는 1분 정도 해주고 다른 쪽 다리도 1분 정도 같은 방법으로 해주세요. 마사지 할 때는 숨을 편하게 쉬면서 하세요. 이렇게 허벅지 앞쪽을 마사지하면 뭐가 좋을까요? 뭉친 근육이 풀리면서 휘어졌던 허리와 무릎이 제자리를 찾아가요. 그러면 허리 통증과 무릎 통증이 많이 좋아진답니다. 이 근육을 다관절 근육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한 근육이 허리와 무릎 두 곳에 모두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죠. 처음에 누르면 약간 뻐근한 통증이 느껴질 수 있지만 계속 문지르다 보면 점차 근육이 풀리면서 통증이 줄어들 겁니다. 너무 세게 누르기보다는 약간 시원한 정도의 압력으로 눌러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한번 해보시고 매일 밤 3분 일주일만 문질러 보세요. 무릎 허리 통증이 정말 확실히 줄어든 걸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두 번째 비밀 포인트는 바로 발바닥입니다. 발바닥을 매일 자극하면 전신 관절 통증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서울에 사는 68세 박신영님은 50대 초반부터 허리 디스크로 정말 힘든 나날을 보내셨습니다. 10분만 서 있어도 허리에서 엉덩이까지 전기가 내리치듯 저린 통증이 이어졌고 식당 일을 하면서도 매일 수입보다는 오늘은 허리가 얼마나 아플까 걱정이 더 컸습니다. 주사도 맞고 물리치료도 받고 찜질과 한방침 치료까지 안 해본 게 없었지만 효과는 잠깐뿐이었습니다. 결국 지팡이 없이는 걷기도 힘든 상태가 되었습니다. 가족들은 차라리 수술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지만 주변에서 수술 후에도 다시 아프더라는 말을 들은 박신영님은 결정을 내리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중 허리 상태가 더 나빠져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박신영님은 허리를 거의 펼 수 없을 정도로 통증이 심해 고개를 숙인 채 겨우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저는 MRI 등 검사를 확인한 후 무조건 수술보다는 발바닥을 꾸준히 문질러주는 방법을 먼저 시도해 보자고 권했어요. 박신영님은 허리가 아픈데 왜 발바닥을 문지르냐고 의아해 하셨죠? 저는 발바닥에는 온몸 신경과 연결된 반사구가 많아서 허리 통증 완화에 놀라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라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날부터 박신영님은 하루 두세 번 편안히 앉아서 발바닥을 마사지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발바닥 가운데 움푹 들어간 부분과 뒤꿈치 근처를 집중적으로 문질렀습니다. 놀랍게도 겨우 사흘 후 아침에 일어났을 때 허리를 펴는 동작이 한결 편해진 것을 느끼셨다고 해요. 남편도 걸음걸이가 훨씬 편해졌네라며 칭찬해 주셨고, 일주일 후 병원에 다시 오셨을 때는 지팡이를 거의 안 쓰게 됐어요 라며 화사하게 웃으셨습니다. 저는 모든 분이 이렇게 빨리 좋아지는 건 아니지만 발바닥 마사지로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걷는 자세가 교정되는 효과가 박신영님에게 특히 잘 맞았나 봐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박신영님은 복부 근육 강화하는 간단한 스트레칭도 함께 하면서 허리 통증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고 계세요. 얼마나 효과가 지속될지 모르지만 수술 걱정 없이 통증이 줄어든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해요 라며 주변 아픈 분들에게도 이 방법을 적극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발바닥을 잘 마사지하면 무릎, 허리, 고관절 등 여러 관절 통증이 함께 좋아질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발에는 족, 태양, 방광경 등 여러 경락의 시작점과 중요한 경혈들이 몰려 있어 예로부터 발을 자극하면 온몸이 좋아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지압 효과가 있는 신발도 많이 나오고 있죠. 실제로 발바닥을 자극하면 우리 몸에서 기분을 좋게 하고 통증을 줄여주는 엔도르핀이라는 물질이 나오게 됩니다. 이 물질은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천연 진통제와 같은 역할을 한답니다. 의학 연구에서도 무릎 관절염이 있는 어르신들에게 발바닥 마사지를 제공해 드렸더니 관절 통증이 크게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또 수술 후 발 마사지를 받은 환자들은 통증도 덜 느끼고 진통제도 적게 사용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만큼 발 마사지의 통증 완화 효과는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사실입니다. 그럼 발바닥을 어떻게 자극하면 될까요? 먼저 편안한 자세를 취하세요. 의자에 앉아서 한쪽 발을 반대쪽 무릎 위에 올리거나 바닥에 앉아 다리를 굽혀 손이 발바닥에 닿도록 하세요. 허리가 불편하시면 등받이에 기대어 한 발씩 차례로 하셔도 됩니다. 이제 엄지손가락으로 발바닥 전체를 골고루 눌러주세요. 특히 발바닥 가운데 부분이 중요한데요. 여기를 동그라미 그리듯이 부드럽게 문질러주면 좋습니다. 발바닥 가운데 움푹 들어간 부분, 우리가 아치라고 부르는 이 부분을 꾹꾹 누르시면 시원한 느낌이 드실 거예요. 너무 아프시면 조금 더 부드럽게 해주세요. 그 다음으로는 발 뒤꿈치부터 발가락 밑까지 구석구석 다 마사지해 주는 게 중요해요. 특히 누를 때 아픈 부위가 있으시면 그곳이 몸의 어딘가와 연결되어 있을 수 있거든요. 세 번째 비밀 포인트는 바로 무릎 뒤 오금입니다. 무릎 뒤 오금은 생각보다 매우 중요한 부위입니다. 많은 분이 무릎이 아프면 앞쪽만 살피기 바쁜데요. 무릎 뒤쪽은 우리 몸의 중요한 신경과 혈관, 림프절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이곳이 뭉치거나 막히면 무릎 앞쪽 통증뿐 아니라 다리 전체의 순환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어르신들 중에 종아리가 늘 붓고 저리거나 발이 시리다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대부분 무릎 뒤 오금이 뭉쳐서 순환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릎 뒤 오금 마사지를 통해 뭉친 근육을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면 다리 전체의 피로감이 줄고 통증도 함께 완화됩니다. 이곳은 다리의 움직임을 원활하게 하는 중요한 관문과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제 진료실에서 이 부분을 알려드렸던 70대 김복순 할머니는 늘 다리가 무겁고 시려 병원에 자주 오셨어요. 특별한 질병은 없는데 늘 피곤하고 다리 통증을 호소하셨죠? 제가 무릎 뒤 오금 마사지법을 알려드렸더니 놀랍게도 며칠 만에 다리가 훨씬 가벼워지고 통증도 많이 줄었다며 기뻐하셨어요. 밤에 잠도 더 잘 오시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개운하다고 하셨습니다. 마치 마법처럼 다리 전체가 새롭게 태어난 것 같다고 표현하셨어요. 이처럼 무릎 뒤 오금은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중요한 통증 완화 포인트입니다. 그럼 무릎 뒤 오금은 어떻게 마사지하면 될까요? 먼저 의자에 앉아 편안하게 다리를 펴거나 바닥에 앉아 한쪽 다리를 살짝 구부려 무릎 뒤쪽이 보이게 합니다. 손가락 끝으로 무릎 뒤쪽 오금 부위를 지그시 눌러줍니다. 정확히는 오금 중앙 움푹 들어간 부분을 말합니다. 이곳을 엄지손가락으로 꾹 누른 상태에서 작은 원을 그리듯이 부드럽게 문질러 주세요. 너무 세게 하지 마시고 시원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지압합니다.
좌우 번갈아 가면서 각 1분 정도 해주세요. 이곳을 마사지할 때 통증이 느껴질 수 있는데 그것은 뭉친 근육이나 혈액순환이 좋지 않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꾸준히 마사지하면 점점 통증이 줄고 시원해질 겁니다. 무릎 뒤 오금 마사지는 다리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근육 이완을 돕습니다. 또한 무릎 통증 감소와 다리 부종 완화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잠들기 전에 해주시면 뭉친 근육을 풀고 숙면을 취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자, 이렇게 3가지 비밀 포인트를 알아보았는데요. 마사지를 마친 후에는 일어서서 몸의 변화를 느껴보고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주면 좋습니다. 물 한 잔 마시면 몸속 노폐물이 잘 배출되어 더욱 효과적이에요. 오늘 말씀드린 3가지 마사지 방법과 함께 이 3가지도 같이 해주시면 효과를 더 확실하게 느끼실 겁니다. 첫 번째, 아침에 일어나셔서 간단한 스트레칭을 5분 내외로 해주시고 하루 10분 정도라도 가벼운 걷기 운동을 해주시면 관절 건강에 더욱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자기 전에는 따뜻한 물로 목욕을 해주시면 근육이 풀리고 잠도 더 잘 오실 겁니다. 세 번째, 식사하실 때는 염증을 악화시키는 짠 음식이나 가공식품은 되도록 줄이시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많이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저도 40년 가까이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는데 나이가 많다고 포기하지 않고 작은 습관부터 하나씩 바꿔가는 분들이 결국 건강을 되찾으시더군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은 하루 3분만 투자하면 통증을 크게 줄일 수 있는 놀라운 방법들입니다. 허벅지 앞쪽 발바닥 무릎 뒤 오금 이렇게 매일 꾸준히 문질러 보세요. 처음에는 효과가 없는 것 같아도 일주일, 2주일 지나면서 분명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관절 건강과 활기찬 일상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건강한 노년은 갑자기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의 작은 노력들이 모여 만들어진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안전 및 경고사항. 이 라디오북에서 제시하는 내용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와 마사지 방법입니다. 만약 심각한 통증이나 기존 질환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의사나 전문가와 상담하신 후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특히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를 복용하시는 분이나 비타민 K 섭취 패턴에 민감한 분들, 신장 질환으로 칼륨이나 수분 조절이 필요한 분들은 새로운 식단이나 생활 습관 변경 전에 반드시 전문 의료인과 상의해 주세요. 현재 복용 중인 약물을 의사의 지시 없이 임의로 중단하거나 변경하지 마세요. 어떤 방법을 시도하시든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조심스럽게 시작하시고 만약 통증이 심해지거나 다른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중단하고 병원에 방문하세요. 건강정보를 맹신하여 특정 치료를 대체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에 의존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 라디오북은 치료 목적이 아닌 생활 속 건강관리를 돕기 위한 정보 제공에 있습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특히 60대 이상 부모님이나 친지분들께 꼭 보여주세요. 이 영상 하나가 온 가족의 안전을 지켜줄 거예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세요. 감사합니다.